오랜만에 부모님께 전화 걸었는데 5분도 안 지난 채 날카롭게 쏘아붙이고 끊은 적 한 번쯤 있죠? 전화를 끊고 죄책감에 자책하며 밤새 뒤척이는 그 기분 저도 잘 압니다. 박사님, 저 정말 불효자인 것 같아요. 밖에선 다들 저보고 예의 바르다, 성격 좋다고 하는데 부모님 앞에서는 왜 이렇게 쉽게 화를 내는 걸까요? 엄마의 걱정 섞인 한마디가 너무 귀찮게 느껴지고요.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어요. 몽키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인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잘 보이고 싶어서 나를 잘 알아서 생기는 심리적 충돌이에요. 이 짜증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죠. 오늘 그 반복되는 후회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을 알려줄게요. 우선 우리가 왜 부모님께 짜증을 내는지 근본적인 원인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심리학에서는 심리적 탯줄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있어요. 부모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자신의 일부라고 느끼며 챙기려 하고 여러분은 그 챙김을 나를 조종하려는 침범으로 느끼는 현상이죠. 여러분의 뇌는 부모님의 잔소리를 단순한 조언으로 듣지 않아요. 마치 누군가 내 방에 허락 없이 들어와 물건을 헤집는 것 같은 비상 상황으로 인식한답니다. 이때 우리 뇌 안의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이 순식간에 달궈지면서 나를 지키기 위한 본능적 공격성인 짜증을 발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생각의 필터, 갈아 끼우기입니다. 부모님이 지적하실 때 무시한다고 받아들이지 말고 저분은 지금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저렇게 서툰 방식으로 하고 있구나라고 필터를 거쳐서 들어보고죠. 부모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공격하는 날카로운 칼날이 아니라 그분들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사랑이 뒤섞여 나오는 서툰 신호일 뿐이에요. 엄마가 또 자기만의 방식으로 나를 걱정하고 있네 라고만 생각해도 순간 올라왔던 화가 절반이라도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모님만의 서툰 사랑 표현법이라는 거네요. 근데 박사님, 머리로는 알겠는데 입에서는 좀 알았다고 먼저 튀어나가 버려요. 이 입은 어떻게 단속해야 할까요? 맞아요, 몽키씨. 생각의 필터를 갈아도 입이 먼저 반응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날카로운 말을 둥글게 감싸줄 방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결혼이나 취업처럼 예민한 주제를 꺼내실 때 보통 우리는 그만 좀 하라고 언성을 높이게 되죠. 하지만 이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에요. 그럴 땐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 내 상태만 정확히 전달하는 나 전달법 아이메시지 3단계를 써보세요. 1단계는 상대의 마음 먼저 읽어주기입니다. 엄마 아빠가 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걱정하시는 거 저도 다 알고 있어요 라며 일단 부모님의 공격 근거를 인정해주면 부모님은 자신들의 사랑이 무시당하지 않았다고 느껴 대화의 온도가 내려갑니다. 2단계, 여러분의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으세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답답하고 속상해요 라고 부모님이 나를 괴롭혀요가 아니라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픕니다 라는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아픈 걸 원치 않으시니까요. 3단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복잡한 얘기는 접어두고 즐겁게만 시간 보내면 안 될까요? 라며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려주면 부모님도 대화의 방향을 잡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와, 박사님, 그만 좀 해라고 할 때는 부모님이랑 바로 전쟁이었는데 이렇게 말하면 부모님도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실 것 같네요. 제가 화를 내는 게 부모님이 미워서가 아니라 제 마음이 힘들어서였다는 걸 이젠 알았어요. 맞습니다. 대화는 이기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마음의 빗장을 열어 보여주면 부모님의 잔소리도 어느덧 따뜻한 걱정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게 되지요. 건강한 효도는 내가 부모님께 반응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곧 다가올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많은 분이 부모님께 드릴 현금 봉투의 두께나 선물을 고민하며 심리적 압박감도 느낍니다. 물론 부모님도 물질적인 선물을 좋아하시죠. 하지만 심리학과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물질이 주는 행복은 결코 경험이 주는 행복의 깊이를 이길 수 없어요. 여기에는 쾌락 적응이라는 원리가 숨어 있는데 아무리 비싼 명품 가방이나 최신 가전제품도 손에 쥐는 순간부터 그 기쁨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뇌는 금방 익숙해지기 때문이죠. 반면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경험은 뇌의 에피소드 기억 저장소에 각인이 되죠. 물질은 낡고 사라지지만 정서적 공유는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 속에서 미화되며 더 큰 행복 자산으로 남게 돼요.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지점입니다.
노년기 부모님에게 가장 결핍된 것은 경제적 자산보다 사회적 연결감입니다. 뇌과학적으로 고립감은 신체적 통증과 같은 부위에서 처리될 만큼 고통스럽다고 해요. 이때 자녀가 부모님의 삶에 관심을 갖고 질문을 던지는 행위, 즉 회상요법을 시도하면 부모님의 뇌에서는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아빠는 어릴 때 꿈이 뭐였어? 나 키울 때 언제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같은 질문을 함으로써 부모님으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이 가치 있었다는 자아 통합감을 느끼게 하죠. 에릭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에 따르면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자신의 삶을 긍정하며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경청은 부모님이 평생 읽어온 삶의 서사를 완성해드리는 일이에요. 수백만 원짜리 선물도 해내지 못하는 존재의 증명을 당신의 질문 하나가 해내는 것이죠. 결국 부모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당신의 물질적 선물 뒤에 숨겨진 나를 잊지 않았다는 마음, 그리고 여전히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확인입니다. 이번 가정의 달에는 정성이 담긴 선물 위에 부모님의 과거를 궁금해하는 눈빛도 함께 얹어보세요. 부모님을 나를 키워준 완벽한 사람으로 보기보다 나약하고 외로운 한 인간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되죠. 산은 멀리서 보아야 전체의 아름다움이 보이듯 가족도 적당한 심리적 거리가 있어야 서로의 소중함이 보이고요. 너무 가까워 상처 주지 말고 너무 멀어져 남이 되지 마세요. 우아하고 단단한 대화법으로 당신의 가정을 온기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몽 박사가 당신의 평화로운 5월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